자, 이어서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입니다.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앵커님. 네, 뭐 오전장의 모닝쇼 때도 뭐 이미 이런 상승 같은 게 좀 반영이 돼 있어서 또 CPI와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좀 들었었는데요. 확실히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전장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네, 저는 항상 제가 실전 투자대에서 뭐 우승을 했다고 해도 저는 공격적인 사람이라 다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상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뭐 어제도 그랬고 뭐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아마 좀 반등의 기회가 나오면 좀 챙겨두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좀 기대감, 뭐 다 아시는 그 CPI 그 예상치가 나오면 이제 6% 중반이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상승이 이어졌고, 이제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뭐, 지금 뭐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좀 다시 지지하고 올라와서 그런 단기간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뭐 기대감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대감들이 좀 우리를 좀 들뜨게 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저점을 이렇게 좀 처음으로 저점을 올려놓는 그 흐름이 코스피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 뭔가, 이러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는 뭐 못 쫓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아침에 보면은 지금도 아직까지는 여기에 남아있는데 개인들 매수가 먼저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 포지션이 오전에 나오고 지금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눌렀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쫓아오고 그러니까 아마 좀 터는 작업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역으로 좀 해봤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면서 또 오늘 단타로 들어와서 또 뭐 재미를 좀 보려는 그런 트레이더들은 좀 많이 좀 물리는 경우 또는 뭐 손절도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를 보면은 일단은 연준이 이 고물가에 대한 그 신뢰도를 계속 좀 갖고 가야 된다 이러겠는데, 이 기대감이 그런 연준에 대한 그 신뢰감을 조금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이 연준은 데이터 기반으로만 계속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기반 정책에 대한 그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기대감을 계속 주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오전장이라고 저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눈여겨볼 것들은 몇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FOMC에서 25bp 관련해서 연준 위원이 한 분이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5bp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오늘 CPI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FOMC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금리는 그러니까 올려서 계속 가는 거는 변함없는 겁니다. 그게 과연 동결이 언제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25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 인플레 완화되는 거를 이 사람들도 예상보다 빠르게 좋게 보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작은 뭐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뭐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공장 증설한다. 그리고 인도에 기가 팩토리 건설한다 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쫓아갈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가 팩토리 관련해서 작년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뭐 유치한다 뭐 이랬었는데, 인도네시아로 간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차선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차선으로. 그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임금도 높고 워낙 뭐 기술자도 많고 그러지만 임금이 일단 높고, 그리고 노조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 오늘 시장 계속 이어지는 좀 테마 중에 저는 가상발전소라는 게 좀 다시 움직이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상한가 간 게 좀 몇 개가 있었어요. 상한가 간 게 SATA, ENG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랜만에 새로운 섹터가 한번 나오면은 조정 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쫓아가는 매매는 당연히 하지 마시라는 말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뭐 대명에너지, 그리고 또 뭐 광명전기, 옴니시스템 이렇게 계속 반응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쉬어가지고 이런 종목들 잘 보면 가상발전소 결국은 알고 보면 스마트 그리드로 가는 거고요. 또 이에 따라서 또 다른 에너지주들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뭐 CS 윈드 오늘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강하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실적 성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강 MNT도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아직 조금 올라오려면 힘은 부족해 보이지만 이런 풍력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SDN이라든가 대명에너지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어쩌면 다시 신재생 에너지의 섹터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또 중국 비자 발급 중단 관련해서는 우리는 좀 짜증나고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시장 전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단기 악재로만 보이고 하방 지지는 보여주는 그런 오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전에 대한 내용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에 대한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CPI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를 다시 한번 보기 싫은 이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계속 내려오는 지금은 하락장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들으신 분, 그제 들으신 분 지겹겠지만 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발표를 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보이지도 않는 데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대응해도 됩니다. 오늘 CPI가 예상치만큼 잘 나온다면 그러면 타고 가느냐? 아닙니다. 네,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우리 개인들이 또 쫓아오면 눌러주게 되겠죠.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 맛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털고 개미를 털고 간다고 이러는 것처럼 네, 털리는 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고요. 또 마침 주말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매매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상은 다 좋게 나오는데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 토마토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CPI가 잘 나오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막바지로 가고 인플레도 둔화된다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면 이런 쪽이 움직일 확률이 있습니다. 카카오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네이버 이런 종목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은 저점에서 조금씩 저점을 오르면서 그러니까 저점을 상향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고 고개를 들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또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진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 바닥에서 올라온 이 박스가 이 정도입니다. 어디서 지지를 하는지 확실하게 지지 라인이 보인다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나와도 얘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되고 또 만약에 좋게 발표가 돼서 이런 기술주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CPI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만약에 보유한 종목이 오후에라도 튄다면 오전에는 좀 많이 튀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현금화를 했겠지만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를 계속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출렁출렁거리며 갈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앞에서 김영희 전문가께서도 또 좋은 정보 주셨는데 중동의 바람이 이제 태풍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 좀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 제2의 네옴시티 이 디리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 시간에서 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대부분 음봉 나오거나 윗골이 나오면서 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 물린 현명한 투자자라면 흐름을 보면서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단은 지금 그 네옴시티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네, 이쪽이 대장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탄력성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이라든가 그리고 키림, 저는 이 두 회사를 좀 눈여겨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 좀 가볍기도 하고 실제로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한미글로벌하고 히림은 설계나 CM 약간의 크리에이티브한 쪽을 하면서 수익을 좀
높이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외에 뭐 덕신하우징이라든가 다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UA 이런 인프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로템, 뭐 도시를 만들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방산재도 속하지만 철도도 깔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현대로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시멘트도 필요하죠. 성신양의 고려시멘트, 그리고 네옴시티에 같이 진출한다는 뭐 리스트에도 나왔지만 뭐 BP도, 유바이로직스 이렇게 헬스 관련된,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 관련된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뭐 이지케어텍 이런 이전에 네옴시티랑 연결이 됐던 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새해에는 바다 건너 해외에 땅 파는 거를 좀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인프라 관련된 것들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제결제 시장에서 디지털화가 좀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데는 중국인데, 사우디랑 좀 약간 친해지려고 하면서 디지털 위안으로 결제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CBDC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의 80% 이상이 검토 혹은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뭐 한네트가 좀 반응이 나왔고, 또 관련 회사인 KCS, KCS가 오늘 세게 이렇게 반응이 나왔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섹터는 이 윗꼬리를 강하게 만들고 가는 좀 지저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한번 대응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아직 좋고 중국 이슈가 있어도 좀 잘 버티는 애들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오후가 되겠습니다. 네, CPI와 관련해서 조금 더 체감이 될 수 있게 잘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 밖에 뭐 중동이라든지 CBDC도 봐야 된다는 부분 또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보고 있는 종목 오늘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말씀드린 거에서는 힌트는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게임주 한번 보겠습니다. 웹젠이라는 종목이고요. 중국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고 좀 약간의 신경전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게임 관련해서 이제 파노 좀 발급이 좀 다시 시작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회사는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가 웹젠이라는 회사고요. 이제 바닥에서 주가 차트 보시면 최근에 그 파노 이슈로 해서 바닥에서 큰 거래가 나오고 5일선 플러스 121선, 120선을 돌파하고 120선을 지금 안착하는 그 흐름, 기술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빨간 적자가 많은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살짝 좀 감소가 됐지만 올해 신작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파노 리스트에 이제 이 회사가 하는 뮤 레전드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작 기대감과 어차피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전망을 좋게 좀 기대하면서 가볼 만한 거고요. 지금 가격이 오늘 뭐 시장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현재가 17,200원 보합인데요. 그 아래로 3분할 해서 한번 진입해보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5,600원, 여기 거래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가격대니까 15,600원 손절가, 목표가는 장기평선 상회하는 2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 웹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반에 공개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신상훈과 함께하는 2023년 투자여행, 시장을 즐기듯이, 지금 뭐 너무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요. 힘들면은 우리가 액티비티 한다는 생각으로 재밌게 시장을 헤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시장을 함께 즐기듯이 해보자.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운동선수 같습니다. 고통을 즐기자.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